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연구 제목으로 어두성리입니다. 어두성리.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어두성리도요. 자, 어두는 뭔가 하면요. 대소유의 이치나 12의 1 이거를 궁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거불조의 화두를 궁구하는 거예요. 이 대소유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고 12의 1을 궁구하는 거고 가거불조의 화두 중에서 이제 궁구하는 거다. 그래서 화두는 말이죠. 1700공안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두는 뭔가 하면요. 대소유의 이치를 우리가 어두화하는 것은 뭐 그냥 보통 할 수 있죠. 근데 12이해의 1을 어두화하는 거. 이것은 대종사님만 하시게 한 법이에요. 12의 1.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죠. 12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것이 대소유의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궁구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수용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말이죠. 어두화해 가지고 궁구하거라. 이것이 어두공부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어두공부의 본이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어두공부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두공부와는 차이가 있다. 불교는 뭔가 하면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화두 하나만 잡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원불교의 어두공부는 말이죠. 많은 것을 어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어두화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것을 의심머리로 생각해라. 그래서 어두는요. 어두는 뭔가 하면 의심머리죠. 의심머리. 그래서 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말이죠. 이 공부를 잘해야지요. 우리가 치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경계를 당해가지고 그 경계를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어두화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소한 일도 말이죠. 그것을 어두화해가지고 연마를 한 후에 판단을 하거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두에서 중요한 것은요. 경전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경전 공부를 어두화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을요. 그래서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경전의 깊은 공부 경지. 이것이 뭔가 하면 어두공부예요. 내가 강의해갖고 아는 거, 강의해갖고도 알아지잖아요. 그거하고 자기가 경전 내용을 어둑거리로 자기가 삼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생긴 해두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해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전 내용들을 뭔가 하면요. 어두화해가지고 풀어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두화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경전 공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은요. 문사수 그랬죠. 문사수 공부 사연구할 때 했죠. 들어서 아는 것은 남의 지혜예요. 그런데 생각해갖고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자기 지혜 만드는 법이 어두공부다. 자기 지혜 만드는 법. 그래서 어두는 말이죠. 해두를 깊이 있게 단련해 가지고 해두를 넓혀가는 공부. 이것이 이제 어두공부다. 우리 어두공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리는요. 성리는 지금 그 훈련법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궁구하는 거다.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궁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의 자성 원리를 궁구하는 것. 자성 원리를 궁구하는 거다. 자성 원리를 궁구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정의의 차이에서요. 어두는 말이죠. 대소유무 이치 시비의 이일 과거 불조의 화두 뭐 중에서든지 다 어신거리를 연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성리는 뭔가 하면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궁구하고 자성의 원리를 궁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말이죠. 어두 성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거꾸로 해. 여기서 보면은요. 대종사님의 어두 성리 공부에서 보면은요. 성리는 뭔가 하면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공부예요. 맞죠? 깊이 있게 파고드는 공부예요. 근데 어두는 반대로 말이죠. 지혜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넓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두는요. 다양한 의심권을 궁구한다면 성리는 말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궁구하는 거 그거밖에 아니에요. 성리는요.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궁구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리 공부는요.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놔도 말이죠. 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두는 깊이 있게 하는 공부고 성리는 넓이 있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거꾸로. 아니요. 성리가 말이죠. 성리는요. 우주 만유의 본래 있지 우리의 자성 원리 그걸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두 공부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일사는 빠삭한데 말이죠. 근본에 매질 수가 있어요. 어두 공부만 하면 일사는 빠삭해져요. 반대로 성리 공부만 하고 어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근본 이치는 밝아지는데 일사에 어두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일사에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여튼간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완전한 해도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만이 해도가 완전해지는 해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어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무식해집니다. 어두 공부를 안 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요. 지도자가 되면요 현실 감각에 대한 판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 감각에 대한 판단.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두를 잘 연마해 가지고요 이 현실 감각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두 공부를 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잎이나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어두 공부다 그랬죠. 잎이나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다. 반대로 성리 공부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뿌리에서 뭔가 하면 잎이나 현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어두와 성리를 통해서 사통오살로 뿌리에서 잎으로도 가고 잎에서 뿌리로도 가고 이런 해도를 단련하게 해주신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대종사님의 어두 성리 공부다. 그래서요, 성리 공부를 안 하면은 말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당해서 확고한 자기 신념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당해가지고 확실한 표준이 서질 않아요. 성리 공부를 안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 성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연구 마지막에 정기일기입니다. 정기일기예요. 정기일기는요, 정기일기는 정기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 정기훈련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정기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정기일기를 선택하셨다. 자, 첫째, 정기일기의 첫째는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지요. 작업시간 수.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이 왜 이걸 기재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당일의 작업시간 수. 이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7시간 잠자고 몇 시간 식사하고 몇 시간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뭐 하고 이렇게 쭉 하죠. 그리고 노는 시간 얼마에서 합 24시간 이렇게 맞추죠. 이게 작업시간 수 기재하는 것이죠. 자, 이걸 왜 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대종사님께서 정기일기에 기재하시게 한 뜻은요, 공부인으로 하여금 몸으로 짓는 수지대죠. 몸으로 짓는 수지대죠요. 몸. 이거 학생들 다 들어야 하는데 이게 작업시간 수를 그렇게 왜 기재하라고 했냐. 자, 몸으로 짓는 수지대조를 하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허송시간을 없게 하는 방법이에요. 허송시간을 없게 하는 방법이다. 허송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루 중에서. 허송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수입 지출을 기재하게 했어요. 수입 지출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당일 수입은 얼마고 당일 지출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매일 기재를 하잖아요. 기재를 해나가는. 이걸 이제 기재를 하는데, 이 왜 수입 지출을 기재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보세요. 공부인으로 하여금 물질적 수지대조. 물질적 수지대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수지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수입 지출을 기재하게 하셨다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요, 물질적으로도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빚지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입 지출을 기재하게 하신 그 뜻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요, 지출을 줄이고, 두 번째는 지출이 돈이 없으면은 수입의 방도를 두 번째는 강구하고, 두 번째는 수입의 방법을 강구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풍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지대조를 하게 하셨다. 이거 잘해야 합니다. 수지대조요.
잘해야지. 잘못하면은요, 빚지고 살아요. 정말로 빚지고 살아요, 우리가요. 도가에 들어와서 말이죠, 살면서요. 와서 저 복 짓고 공도사업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살잖아요. 사는데 빚지고 살아요, 잘못하면요. 이거 지금 예를 들면요, 예를 들 일이 많은데 그냥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기일기 세 번째는 뭔가?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자.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자. 이것은요, 시비예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게 하셨다. 시비예를 밝히기 위해서. 이것을 글로 쓰는 거거든요. 글로 써가지고 시비예를 밝히는 건데,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이제 모두 우리 서운관 교무님들이 이제 지도를 하실 건데, 제 대종인들도 지금 이거 심상 처리권 쓰지? 네. 쓰는데 어떻게 이제 쓰는가? 예전에 어른들이 쓰신 걸 보면은요, 참 그런 게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입니다. 심상 처리권이나 강감상을 써냈잖아요. 정기를 써내면은 섭자는 글씨죠. 글씨는 갑이요, 갑, 을이요, 또 상갑, 삼갑, 많은 거 잘 썼으면 칠갑,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처리 내용. 해갖고 또 갑을면 그렇게 줘. 그거 통틀어서 합해서 얼마. 이렇게 지금 평점을 딱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심신장 처리권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그 과정을 다 써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처리한 과정을 쭉 기술을 하는 거예요. 다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기술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이죠. 뭐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시비이해로 결론을 내리라. 일기법 할 때 제가 쓴 일기를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심상 처리권 쓴 거 말이죠.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 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15분간에 쓴 일기 내용이 쭉 있어요, 제가요. 그거 지금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데 15분 만에 학생들하고 같이 쓴, 그하고 같이 발표했어요. 내 것도 발표하고 학생들 것도 발표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심상적인 시비예를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감각감상을 기재하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감각은 뭔가 하면요. 느껴서 깨달은 것. 감상은 뭔가 하면요. 진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진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감상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사안,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느껴가지고, 아, 저것은 진리의 이런 대목이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올 때 그걸 보고 감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또 느낌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요, 그 사항을 보고 나서, 아, 저기에는 진리성이 갈마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감상이라고. 이거를 쭉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내야 되느냐, 이것은요.
대소유무 이치로 결론돼야 된다. 대소유무로 결론돼야 된다. 자, 이래 이제 정기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리연고 과목 전체를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제가 작년인가 이제 설교할 때 해두단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목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그때 왜 내가 그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우리 저 법타원님이 계시는데 법타원님하고 효산님하고 나하고 이제 전산 김주원 교정원장하고 그렇게 넷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를 한번 할 때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가면서 이제 그냥 했는데 그때 법타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종경에 보면은 이청풍 저 그 13세 각이라고 그 나오죠? 13세 각이라고. 그러고 나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저런 식으로는 앞으로 견성인가를 못 낸다 그랬죠. 그러면 원불교는 어떻게 견성인가를 내냐? 그게 당신의 의문이다 이거요. 법타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제목을 해두단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법타님이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내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반응이 좋던지요. 제가 법타님만 쳐다보고 설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까지 하면 해도 우리 해두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두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성리는 이 머리로 붕 걸리는 해두예요. 우리 이 머릿속에서 자꾸 붕 걸려요. 연마한다 그러죠. 연마한다. 연마. 어디 지방교무 한 사람이 있는데 저녁마다 자기가 워킹을 한대요. 워킹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정전의 내용을 가지고 교도들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연말한대요. 하면은 그 시간이 자기 그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한금 같은 시간이 그 시간이래.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연말하면요. 착착착착 알아들으면 이게 알아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 교리 전체를 우리가 더우 잡아 나가는 데 있어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교리 전체를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이 말이죠. 서로가 끼어져야 돼요. 딱 끼어져야 돼요. 그래서 끼어질 때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열려 나가는 건데, 열려 나간다 그러죠. 열려 나가는 거예요. 열려 나가가지고 탁탁탁탁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머리가 시원해 진짜. 이야 진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가 든다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그 친구가 말이죠. 그러면서 연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맞다. 공부 잘한다 진짜. 그런 교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교도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인대요. 해두의 기본은 뭔가 하면요. 궁글리고 연마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두의 두 번째는 뭔가, 원불교 해두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러셨죠. 성립품에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도 두미가 능히 두미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립품에 말씀하셨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듣고 알아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로 표현하는 해도를 어떻게 단련하게 했느냐? 강령과 해화로 하게 하셨다. 맞죠? 강령과 해화로. 그래서 강연 해화를 자꾸 시키면서 말이죠. 그 해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안 해도의 내용을 능히 말이죠. 언어로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원불교의 해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표현을. 글로도 써야 된다. 그래서 생각으로 궁궐리고 언어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뭔가 하면 견성인가를 내야 한다.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우리 11과목의 사리연구의 그 과목의 방법이다. 참, 제가 이 11과목 이거 갖고 책을 한 권 써놨는 책이 있는데, 그 대중이 봤나? 교리도를 통한. 그거 말고. 11과목만 내가 11과목 연불자선 이거 쭉 하면서 차이간 책 한 권 안 보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내가 친 거예요. 책 한 권. 자, 우리 사리연구의 해도가 이렇게 말이죠. 짜임새 있게 정말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 사리연구 방법이다. 자, 작업치사 들어갑니다. 첫째, 상실일기입니다. 유무림 대조죠, 처음은요. 상실일기는요. 유무림 대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가지고 그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죠, 유무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유련 몇 번, 무련 몇 번 이렇게 말이죠.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음 챙기는 공부인데 우리 초기에 말이죠. 우리 서원관에서 그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전통도 없어질 거예요. 그게 뭔가 목침밀기라고. 목침밀기. 들어봤어요? 목침밀기. 신입생이 들어오면 말이죠. 목침을 가운데다 하나 딱 놓고 선배가 하나 반대서 밀고 하나는 이제 신입생이 미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고개를 들면 코 깨진다. 겁을 단단히 주고는 고개를 못 들게 하고는 목힘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 시작. 시작. 그러니까 처음엔 좀 밀다가 선배는 고개를 바짝 들고는 이제 뭐로 미는 건 이걸로 미는 거예요. 손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밀어붙이면은 신입생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밀려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알을 골뱅이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신입생은 진짜 골뱅되도록 미는 거예요. 골뱅되도록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념 잘했지. 그런 게 들면은 코 깨지니까 코 안 깨지려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밀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우직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유무령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질이 좀 우직해야 된다. 하기로 한 일을 딱 정하면 말이죠. 그대로 밀어야 되는.
근데 유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념을 하자고 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유념하고 그렇게 유념을 하면은 유념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무념이 돼야 되죠. 유념 자체가 무념이 돼야 된다. 그 경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무념 공부를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상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학습 상황. 그래서 상세응용 6조 공부로 대조한 시간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이제 6조 공부를 하는 그 시간수를 이제 학습 상황을 이제 기재를 쭉 이제 뭐 몇 시간 하고 뭐 몇 시간 하고 이제 그 기재를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사막 공부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습 상황을 기재하게 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계문의 번과 유무를 기재하는데 범한 번수를 기재해라. 범한 번수를 기재하라. 자, 이제 이 계문, 이제 계문이 나왔는데요. 이 계문 참 이게 술, 담배, 가장 우리가 무색한 것이 술, 담배, 뭐 이런, 이거 보통 법이죠. 술, 담배. 근데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가장 좀 이제 앞으로 범하기가 쉬운 것이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는 그것은 우리가 그 건강상으로 봤어도 담배는 굉장하게 해독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담배가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은 뭐 하여간 이걸로 끝을 못 낸 사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술 이제 이런 것인데, 내가 지금 2000년을 당해가지고 카톨릭 부산 서울교구가 그 대희년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서울교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단체별로 토론을 하더라고. 해가지고 한 3, 4개월을 그렇게 토론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명동성당에 모여가지고 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발표하는 시간에 타종교인이 나한테 와서 카톨릭에게 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톨릭은 독신주의잖아요. 독신을 강조한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신부나 성직자들에게 허용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허용해 줬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독신 하나 때문에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이건 뭐 아무런 그 거침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요. 근데 술이 왜 인간에게 나쁘냐? 우리가 나중에 자선법 할 때 얘기 나지만 우리는 선을 왜 하는가 하면 몸에 있어서는 수성화강 때문에 하죠. 수성화강. 근데 술은 물이지만도 말이죠. 뭔가 몸에 있는 수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수기를 태우지.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물 벌컥벌컥 들이키잖아.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수행에 역행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희산 오철환 법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오칠환 법사님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군산에서 태전작업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으셨어요, 이 양반이. 끊으셨는데 친구가 와가지고는요, 담배를 딱 앞에서 한 개 주면서 피우라고. 아, 나 담배 끊었다고. 아우, 참, 자네가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 내 혼자 피우지. 하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딱 피우는데, 들마자 후 내뿜는데 말이죠. 그 담배 연기가 희산 종사님 코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구수하고 맞이든지 말이죠. 당신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 간가 군산역에 가고 열차를 탔어요. 타갖고는 그냥 무작정 그냥 간 거예요. 담배 연기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대전까지 갔어. 대전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대전으로 왔냐 생각해보니까 담배 연기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를 당신 호주머니를 떼다 보니까는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거래처에 가가지고 군산에 올 차비를 빌려가지고 군산에 왔다. 이게 희산 오칠환 종사님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문은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뒤에 계문할 때 나오겠지만, 계문은 뭔가 하면요, 땜 막는 거다. 땜이라고 이렇게 쓰나? 영인가 모르겠네. 하여간 땜이야. 소양강 있죠, 소양강. 설악산 가면서 소양강 근처로 가잖아요. 소양강 댐을 막은 걸 보면요, 막은 데는 얼마 안 돼요. 막은 데는요, 아주 좁아. 좁은 그 요지를 딱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내 설악까지 뭔가 물이 딱 차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가두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계문 한 대목 한 대목이 말이죠, 그거를 댐 막는 식으로 딱 막아버리면 말입니다, 그 많은 정신력이 소양강 댐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소양강 댐처럼 모이게 된다. 정신력이 쌓인다 이 말이죠. 정신의 힘이 쌓이게 되는 거다. 우리 30계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상식이. 자, 마지막 주의조행만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끝냅시다요. 주의조행. 주의는 뭔가면요, 유권 동작을 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주의는요, 유권 동작을 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걸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기로 한 일은 실행하는 공부고, 안 하기로 한 일은 안 실행하는 공부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주의 공부는 세밀한 대조 공부다. 아주 세밀한 대조 공부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대조. 그렇게 치열하게 대조해야 돼요. 이 주의 공부는 치열하게 대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밀하게 대조하고 치열하게 대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의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는 이런 거예요. 주의는 세밀한 공부예요. 주의는요. 조행은 뭔가 하면 반대로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 행실가짐. 이건 넉넉하죠. 아니, 조용히 넉넉하잖아. 사람다우면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대조하면 되니까 넉넉하잖아. 근데 주의는 세밀하고 치열한데, 조행은 뭔가 하면 아주 넉넉한 공부예요. 넉넉한 치사 공부다.
넉넉한 치사 공부. 근데 이걸 말이죠. 서원관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조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전 통례편 그거 실천하는 것이 조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안 가르쳐? 안 가르치면 다행이고. 예전 통례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통례편을 다 실천하는 것이 조형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주의하고 똑같지. 그 주의가 그 공부예요. 주의가. 예전 통례편을 실천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주의예요. 근데 조형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가짐. 이것만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에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 이것만 대조하는 거예요. 조형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래서 주의는 뭔가 하면요. 세밀한 치사 공부고 조형은 반대로 뭔가 하면 대범한 치사 공부다. 대범한 치사 공부. 대범하게 하는 치사 공부.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치사 공부도 말이죠. 주의와 조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아주 세밀하게 치사 공부를 하고 어떤 때는 말입니다. 대범하게. 정말로 대범하게. 아주 대장부답게 말이죠. 수도인답게 멋지게 말이죠. 내가 수도인으로서 말이죠. 수도인으로서 걸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만 대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조형 공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무들은 말입니다. 스님들하고 만나면은요. 일단 스님들하고 만나면은 별로 스님들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스님들은 뭐 짓불도 하여간 별것도 없는데 굉장한 것처럼 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무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세밀하게 말이죠. 하나하나 이거를 말이죠. 점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격 자체가 말입니다. 소졸해져 버렸어요. 세밀해져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 공부를 통해 갖고 우리는 말입니다. 대범한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이죠. 교무로서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이죠. 안에서 복잡하게 말이죠. 뭐가 어떻다. 교육자 강장에 말이죠. 뭐가 어떻다 막 복잡하게 나오지만도요. 세상에 내놓으면요. 우리 교무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성직자라고 같이 딱 내놓으면은요. 우리 교무들 같이 착실한 사람 없습니다. 저 그거 확신해요. 내가 그걸 어디서 내가 확인을 했는가 하면요. 저 교전, 내가 전서 지금 교보문고에 넣었다 그랬지? 그때 그 상무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상무한테 들은 얘기. 상무한테 들은 얘기. 원불교 교무는 아직도 블랙리스트에 한 사람도 올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실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치사도 보세요 말이죠. 주의와 조형을 딱 대조시켜가지고 이렇게 세밀한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이게 대범한 공부도 하게 하고 치사도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벽한 완전한 인격을 지향해 나가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11과목의 특징이다. 11과목. 11과목 좋죠? 11과목 말입니다. 참, 우리가 11과목. 그래서 이 11과목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사막을 완만하게 수행해 가지고 사막에 우리가 3대를 얻어나가는 이런 공부를 이 11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기훈련법 11과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